네,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3월의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어 영화 최초로 이 상을 받았는데요. 이어 미나리까지 받게 되면서 2년 연속 외국어 영화상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미나리는요, 인종차별과 이민자 혐오가 늘어나는 시대에 낯선 미국 땅에 뿌리내리는 한국인 이민자의 모습을 통해 보편적 가족애를 담아낸 영화입니다. 특히나 영화 못지않게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 배우가 있죠. 바로 이번 영화에서 비전형적인 할머니를 창조해낸 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윤여정 씨는 영화 미나리로 미국 주요 비평가협회상 등 지금까지 26개 여우조연상을 받고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로 점쳐지면서 최고의 셀럽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74세 전성기, 그 안에 참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1966년 19살에 데뷔한 그녀는 여러 힘든 위기 속에서도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연기 인생 55년 동안 늘 고정관념을 깨트리며 그녀만의 파격적인 힘을 발휘했는데요. 자신만의 색깔을 공고히 해온 배우입니다. 올해로 데뷔 55주년을 맞은 74살의 노장 윤여정 씨. 글로벌 배우로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인생의 전성기. 인생의 타이밍, 그리고 인생의 우여곡절. 인생의 그래프 안에서 나의 색깔을 찾아 나가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는 걸요. 그리고 인생에서의 전성기와 우여곡절은 꼭 한 번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여곡절이 없다면 그 인생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 전성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열심히 달리다가도 지치기 마련이죠. 가끔은 나 자신에게도 행복한 칭찬, 보상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결국 이 두 요소들이 반복되며 점점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인생과 주식시장 참 많이 닮아 있죠. 코스피 3,000을 넘어서며 전성기를 누리던 우리 시장.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2에서 3%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죠. 어쩌면 지금 주식시장은 우리의 인생처럼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꽃피는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의 시장에도 또 한 번의 전성기가 분명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불안함과 조급함보다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 주식공장입니다. 오늘도 샵 3772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팟빵 팟캐스트 24시간 열려 있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이브 시청 가능하십니다.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 공장이고요. 오늘 이 시간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은요, 각종 경제 채널의 특징주부터 바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현대차, 고려아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 ITS, HMM, OCI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HMM,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EM코리아, 테라전 이텍스, 두올, 제넥슨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부광약품, 현대차, HMM, 삼성전기, 코아시아, 한미약품, 우리산업까지 들어가 있고요. MTN은 MH에탄올, 현대차, HMM, 위메이드, SK하이닉스, 코아시아, 한미약품, 그리고 대원산업까지 담았습니다. 네, 팀장님 그래도 오늘 시장 지난주에 참 또 우울했긴 했지만요. 다시 네. 한번 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한 2%대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네. 약간의 상승폭은 줄여내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의 특징주 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특징주가 지난주에 봤던 종목들이 대부분 겹쳐서 예. 그만큼 시장이 오락가락했다라는 걸 좀 반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상승 쪽이든 하락 쪽이든 확정이 돼야 아마 특징주 분위기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찌 됐든 지금의 조정 흐름은 그래도 조금은 더 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조정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락가락. 오락가락.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죠. 목요일부터 지금 네. 계속해서 급등을 했었다가 급락을 했었다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빠지는 건지 올라가는지 상당히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가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 1,200 종목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주목을 좀 하냐면 보통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끝자락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락 종목수가 극에 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예를 들게 되면 하락 종목 1,200 종목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락 종목수가 1,200 종목을 넘어가면서 이제 극단적인 현상을 보이는 건 하락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좀 헷갈리는 게 3,000포인트 부근에서 왜 하락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나올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 보면 최근 시장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너무 헷갈려요. 아마 많은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개별 장세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도 종목을 더 보게 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옥석 가리기들이 더 중요시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또 저희가 잘 공유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우리 팀장님도 오락가락하는 만큼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도 그 오락가락하는 이 마음을 좀 진정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어떤 포인트로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상승으로 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걸 좀 언급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특징주긴 하지만 예. 이 특징주가 어쨌든 감신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매수 종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 오늘 그렇게 좀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짚어보셨군요. 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첫 번째 종목은 HMM인데요. HMM이요. 네. 또 일단 오늘 방송사마다 다 언급이 됐고 예. 그 차트를 보시면은 어쨌든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한데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표현도 맞고 좀 오락가락이 좀 이렇게 심한 예. 시장인데 HMM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상승 추세를 타고 네. 있다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 2월 들어와서는 예. 계속 2월부터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을 거의 안 받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네. 받치고 있는 힘이 굉장히 단단한 게 아닐까요? 그만큼 매수의 힘이 강하다라는 매수의 거죠.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 1,200점이 넘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국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힘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도 힘이 너무나 강한 상황 속에서도 HMM 같은 경우는 매수가 그만큼 더 강하다라는 거죠. 끌고 올라갈 힘이 그렇죠. 더 강하다. 그래서 난 내 갈 길 간다. 독불장군처럼 가는 거죠. 뭐. 그럼 어떤 모멘텀들이 이런 매수 네. 심리를 더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좋다.
그래서 오늘도 뉴스를 보시면은 뭐 예. GS 칼텍스와 6,300억 규모의 원유 장기 운송 계약 이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부분이 9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LCFI라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계속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그 주가도 계속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LCF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10일 달부터 상승세가 좀 주춤해서 상승세가 좀 완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했었다가 12월 달부터는 좀 완만해졌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실적 개선 폭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GS 칼텍스와 장기 운송 계약을 했다라는 건 이제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플러스 이제 벌크 부문도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수요 증가 이런 영향들로 인해 가지고 벌크선 운임 지수가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HMM뿐만 아니라 최근에 BDI 지수, 벌크선 운임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페노션도 주가가 괜찮아요. 그러면 HMM이 컨테이너선만 하는 게 아니라 벌크선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그로 했던 운임지수 상승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운임지수 상승뿐만 아니라 물동량이겠죠. 그 물동량까지도 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 측면 쪽에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만한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HMM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HMM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만 예. 너무나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쵸. 주춤해질 때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벌거선을 하게 되면서 보완이 되게 된다라면은 실적 개선 폭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실적 개선 폭이 계속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도 우상향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에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HMM이 작년 3월달 2,120원부터 지금 최고가 19,800원 거의 10배 정도 올랐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더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는 지금 3월달이잖아요. 3월달이니까 4, 5, 6, 2월 2분기까지는 조금 더 우상향할 만한 그런 힘이 원동력이 갖춰졌다라고 좀 보게 된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이제 컨테이너선 사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벌크 사업까지 투자를 늘리게 되면 좀 리스크는 분산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이런 경쟁력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수익원의 다양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포트폴리오, 네. 주식 포트폴리오 이야기할 때도 한 곳에 쏠리는 것보다는 분산시켰을 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처럼 사업적인 그쵸. 관점에서 그렇게 좀 네. 접근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HMM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인데 아이오닉 5.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코아시아를 두 번째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는데 네. 코아시아뿐만 아니라 오늘 특징 중에서 우리산업 그리고 두올, 현대차 이게 다 공통 분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이오닉 5가 상당히 그 인기예요. 지금 현재 그 예약을 받았는데 완전 완판이 돼버렸어요. 저는 되게 굉장히 디자인도 네. 예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은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 남자가 보는 관점과. 관점하고 여자 보는 관점이 틀리거든요. 예. 보실 때 어때요? 외관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포니도 좋아했던 에? 사람이라서 이 세상 제가 같은 좀 특이하기도 한데요. 제가 뭐 여자를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네.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봤습니다. 네. 포니를 알 정도면 나이가 비슷하세요. 네.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릴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네, 다행이죠. 예. 그런 어쨌든, 의미에서 코아시아를 네. 가져오셨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있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오닉 5가 되게 사이버틱하다.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다 이런 좀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결국 아이폰이 인기가 있는 게 결국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차가 아시겠지만 제네시스 브랜드라든지 그 이전에 팰리세이드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 부분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데 어쨌든 이 아이오닉 5가 많이 팔리게 되면은 관련주는 당연히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코아시아를 대표적으로 꼽았는데 일단은 아이오닉 5에 적용이 되는 조명용 LED를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 전기차 시장 내에서 LED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앞으로 캐시카우가 2개는 적어도 확보가 됐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유통이란지 그리고 LED 부분이 있고 카메라 모듈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아이오닉 5의 어떤 인기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일단 LED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기대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LED 부분보다는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예.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할 때 소위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만 너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4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처음 그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 솔루션,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 다음에 조립, 테스트 부분인데 이 코아시아가 DSP, 디자인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4월달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인 ARM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TS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디자인 솔루션 업체를 파트너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만약 코아시아가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만나게 되면서 앞으로 수주도 늘어나게 되고 실적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리고 이 디자인 솔루션, DSP 부분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도 그동안 많이 부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새롭게 어떤 시스템 반도체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코아시아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운드리 그리고 LED 이 두 부분이 앞으로 코아시아를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성장성 중소형 스몰캡이라 봐야 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식 파트너사인 부분과 함께 지금 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이제 다음 달부터인가요? 이제 네. 이번 달이 되는 거죠. 네. 유럽에도 계속 뭐 미국 순차적으로 출시를 해서 지금 10만 대까지 목표를 잡고 있다라고 지금 하더라고요. 이미 내년까지. 올해 목표치인 26만 5천 대를 지금 예약 차 선정 있는 받은 게 거죠. 다 주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매출로 잡힌다고 봐야 돼요. 그럼 더 그 네.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또 그런 수혜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결국은. 네. 알겠습니다. LED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코아시아, 조명용 LED 공급하고 있는 코아시아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되게 중소형주로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네.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봤을 지금 때. 코아시아하고 AD 칩스를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LG 칩스요. AD 칩스. AD 칩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주를 던져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아마 이 시간 통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었던 종목인 것 같아서 삼성전기 네,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너무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론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뭐 경쟁업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모라타가 최근에 MLCC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공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사 우위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가격을 올릴 수 만한 어떤 지휘력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MLCC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 얘기지만 실적. 그렇죠. 실적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뭐 그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달성이 가능하다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얼마만큼 또 실적 가이던스가 또 상향 조정될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MLCC 가격 소식뿐만 아니라 줌폴디드 카메라 모듈 공급 소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부분에 계속 채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전기 같은 게 기분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랑 주가 좀 연동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삼성전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삼성전자 달리 오늘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급등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계기로 인해서 조금 상승 반전했으면 좋겠다는 뭐 개인적인 바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5일선만 좀 안착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세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5일선 부근. 지금 어쨌든 흐름을 보니까요. 작년 한 3월
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네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10월 기점으로는 굉장한 또 상승력을 보여줬던 그렇죠. 가팔랐죠. 네. 가파르게 올라온 그런 종목이네요. 삼성전기고 그럼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의 탈삼성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점으로 네, 보고 그랬으면 계시는 좋겠습니다. 거군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바람을 또 넣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뭐 이슈들 좋은 호재거리들이 나와주는 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에 결국은 뒷받침이 돼야 또 이 네. 종목이 더 올라갈 수 그렇죠.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기준선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기까지도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세 가지 특징주 확인해 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박정식 대표와 함께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의 특징이 있다면 뭐 기관 외국인, 지금 코스닥 시장에도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조금이나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는 건지 안 들어오는 건지 너무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어서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가장 키포인트는 외인과 기관이 동반 현물을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 지금 미선물이 살짝 눌리면서 고점 대비 좀 시장이 좀 눌리고 있는 포지션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현물 순매수력이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크게 눌리지 않고 긍정적인 포지션을 일정 부분 시장이 유지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이제 현물 외국인이 한 3,600억, 기관이 4,700억 정도를 순매수해주고 있는데 연기금이 358억 정도로 오랜만에 지금 순매수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인이 콜옵션 우위 베팅력을 좀 어느 정도 해주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포지션을 좀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시초 고점 대비 좀 눌리기는 하지만 시장에 좀 긍정적인 여력이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강력하게 현물 순매수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뭐 전기전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근데 오후장에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아이오닉 5 판매 돌풍이 좀 나타나면서 이 자동차 관련 섹터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섹터 말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3사가 상위 10위권 안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또 실적이 또 턴 어라운드 되고 주가도 좀 턴 어라운드 되겠다라는 기대감 또 그런 보고서가 나타나면서 이 화학 쪽에도 이 배터리 3사에 조금 이제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지수를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주력주들로 이렇게 이끌고 주력 섹터들로 이끌고 어느 정도 이제 지수 상승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동안에 또 이제 부각을 받지 못했던 뭐 철강, 뭐 유틸리티 이쪽으로 또 자금이 또 싹 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당장 부각을 받지 않아도 크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은 현수급만 유지되고 기다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들고 있더라도 그 종목들이 이제 수익권으로 탈바꿈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특징주 업종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오늘은 이제 자동차 섹터를 좀 주목을 해볼까 네.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현대공업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이제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고요. 현재 내장재 전문 생산 업체이고 현대기아차의 주요 협력사로 시트 패드를 비롯해서 암레스트 그리고 헤드레스트, 사이드 패드 이런 것들을 내장재 시트류로 좀 전문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현재 이 회사가 지금 아이오닉 5의 부품을 현재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수주를 했는데 6년간 280억 원의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고 생산 규모는 한 60만 대 수준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로 강력하게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않고 저평가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지금은 자산 가치 대비 좀 넘어섰네요. 1,086억 원 정도의 순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795억 원으로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이상 넘어서고 있는 형국이고, 자 지금 거의 뭐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강력하게 주가가 밀리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홀딩 포지션을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신고가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저항 라인을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파동을 좀 잡을 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추후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원 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 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력한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카니발 차종의 시트를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카니발이 최근 기아에서 5개월 연속 판매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달 국내에서만 41,481대를 팔았고 그리고 카니발이 지금 41,481대를 기아차에서 판매를 했는데 여기서 카니발이 8,043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팔려서 네. 앞으로도 그 전망이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원가업이야말로 자산가치 대비 좀 저평가 기업인데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자본 총계가 3,039억 원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475억 원으로 아직도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절반 이하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가업이 이번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제대로 부각을 받는다면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8,000원의 돌파 여력을 한번 내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8,00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면 전 고점 한 9,100원짜리도 넘어서면서 1,6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8,000원을 저항 여부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저항받으면 당김에도 돌파되면 1,6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고 혹여라도 1,60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본연의 자산 가치인 13,000원, 14,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현대공업, 대원산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좀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조금 네. 움직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또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이 월가 테크 애널리스트가 좀 올해 전기차 관련주가 한 50% 정도까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전망이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각 완성차 업체들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시기이고 예. 이제 테슬라를 이제 대항마로 만들 수 있는 자동차들이 특히 올해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예. 그래서 이 전기차에 관련한 업체들, 특히 부품 업체들이 좀 많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좀 경기 악화로 인해서 이 자동차가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었는데 이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이 기존의 포화 상태였던 자동차 시장이 다시금 또 신시장으로 탈바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화석연료를 화석연료를 넣어서 운행을 하고 있던 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던 자동차 소유자분들이 이제 그런 자동차를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이제 바꾸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또 지금 열리고 그에 관련된 지금 신드롬이 자동차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배터리 상황이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좀 여력이 있는데 이미 좀 많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그럼 좋겠어요. 올해 관점으로 길게 보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약간 뭐 한 1, 2개월 정도 트레이딩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예, 예. 오히려 보는 것이 그렇죠. 맞다. 예, 근데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가기에는 현재 시장에서 지금 자산 가치 대비 좀 많이 부각을 네, 네. 받은 형국이고 지금 저평가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장기적 관점이라 하면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낮은 국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업황과 그리고 그 회사의 실적 또는 사업적인 모멘텀이 이제 막 나오는 그런 시기에 장기적 베팅을 예, 하는 건데 이미 이제 그런 모멘텀이 다 올라갔기 나왔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선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CATL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그럼 우리나라 시장에는 배터리 관련주들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삼성 SDI라든가 뭐 LG화학이라든가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조금 더 미리 선점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해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좋대, 잘 나간대, 예. 주가도 좋대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려고 하게 그걸 되니까요. 따라가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예. 그걸 따라가서 장기 투자한들 얼마나 많이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은 조금 아니고 트레이딩 관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되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에 담는 종목들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하시는 게 더 그죠? 도움이 되실 장기 거다. 베팅적인 측면은 그렇다고 하고 트레이딩 관점은 관점으로는 괜찮다 잠시 이거죠. 보시는 네. 것도 네. 괜찮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관련주 전망까지 좀 알아봤고요. 자, 5장 전략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좀 포지션을 유지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현물 순매수력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만 만약에 내일 모레 이렇게 쭉쭉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은 뭐 자동차, 뭐 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배터리 3사 이쪽으로 좀 자금이 강력하게 몰리고 있다면 일정 부분 지수를 띄우고 난 후 이런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다른 섹터들한테도 자금이 돌면서 상승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긍정적인 생각 품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까지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대표님의 관심주는 어떤 걸까요? 네,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군요. 예. 네. 제가 이제 그 작년 말에도 예. 자동차 노래를 불렀는데 1월, 그러니까요. 2월에 좀 너무 강력한 상승력이 나와서 잠깐 자동차를 이제 입을 멈췄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금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본격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유독 눈에 띄게 지금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점 대비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저평가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제가 아까 전에 대원 산업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관련 이제 모회사인 이 대원 강업이 지금 현재 또 상승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원 강업, 예, 네. 왜냐하면 이 대원 산업을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대원 강업에도 수급이 조만간 물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동차 스프링, 차량용 시트, 뭐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만드는데 특히 이 스프링 부품적인 측면에서 이 지리자동차 전기차 5개 차종에 580억 원 규모의 서스펜션용 스테빌라이저 바를 수주를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스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OEM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 지리자동차와 최근에 이제 생산 협력을 맺었고 최근에는 이제 크라이슬러에도 생산 협력을 맺어서 같이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이 폭스콘과 지리자동차의 이 전기차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이슈화가 되면서 모멘텀이 생기면서 주가가 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현재가에 잡기보다는
지금 가격 이하로 대략 한 3,700원에서 3,6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폭을 조금 두고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만 대략 한 뭐 3,900원대 요 정도 수준까지만 만들어 놓고 약간 중기적 측면으로 끌고 간다면 이 종목도 좀 대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기적 관점으로 보시고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상승력이 1차적으로 나타난다면 최소한 지금 2019년 초반에 찍었던 한 5,9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요. 시세가 만약에 강력하게 잘 나온다면 7,8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1차적 목표, 그러니까 일단 평단을 3,900원 이하로 3,900원 이하. 만들고 1차적 목표는 6,000원 정도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7,8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고요. 이런 가격대 라인을 단순히 차트만 보고 잡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지배자본 총계가 4,647억이거든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2,600억이기 때문에 예. 이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가려면 지금 주가 대비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올라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맞물리는 자리가 현재 7,800원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를 7,8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 강업입니다. 1.69% 흐름 나타내네요. 4,210원인데요. 지금 현재 평단가 같은 경우는 3,900원 선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고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그 이후를 본다면 7,800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대원 강업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확인합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파세코, 위닉스, 바이넥스, 키네마스터, 모나미, 아남전자, 코리아서킷 선정됐고요. 한국경제TV는 SK이노베이션, 펄어비스, 오션브릿지, 삼성 SDI, 현대위아, 카카오, 금호석유, 본느까지 담았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한국수헬석유, SGA솔루션즈, LG유플러스, HMM, 삼보산업, 현대차, 월덱스, MVH 코리아까지 담았고요. 마지막 MPN입니다. 코나아이, 스튜디오 드래곤, 한국콜 유니테스트, 알체라, 신세계까지 선정했네요. 네, 오늘의 관심주 중에서 세 가지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좀 꼽아보셨어요? 네, 일단 신세계를 꼽았습니다. 신세계요. 예. 어떤 지금도 이유죠? 시장의 상승폭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데 예. 조정이 더욱 이어지리라 보고 오늘 뭐 지금 LG화학을 포함해서 배터리주라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 그동안 지금 옆으로 행보하거나 밑으로 많이 빠졌던 것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반등 시기를 이용해서 종목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종목 교체를 한다면은 결국 코로나 피해주로 불리웠던 이런 유통업종도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이라고 오픈을 했잖아요. 예,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파가요. 근데 뭐 지금 발 디딜 틈이 없다고 예. 하는데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다른 백화점들도 지점명을 원래 붙이잖아요. 현대백화점 압구정, 신세계 강남. 근데 더 현대서울이라고 여의도는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현대서울이라는 이제 백화점의 어떤 그 정지선 회장의 야심작이라고 하는데 뭐 그걸 봐도 아시다시피 백화점에 지금 인파가 많아요. 물론 그게 오픈 효과일 수도 있는데 예. 그 시기가 딱 지금 사람들이 이제 억눌린 심리를 분출하고 싶어서 나가게 되는 걸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신세계도 결국 마찬가지죠. 유통 3사 중에 가장 적극적인 그동안 확장 전략을 펼쳐왔었고 현대백화점이 보수적이다가 이번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고 신세계 그 지금 면세점이 이게 지금 좀 풀리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기 신세계 강남 면세점 봤더니 출국을 안 해도 그 면세품을 그냥 50% 할인을 해서 살 수 있는 지금 그냥 어려우니까 그걸 네. 재고로라도 팔려고 그렇게 지금 부스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면세점에서 살려면 해외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도 거기서 살 수 있게. 일단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버티고 있는 그 부분인데 그쪽이 풀리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은 지금 내국인이 가도 되는데 면세점 쪽이 그렇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은 몸부림치면서 그러고 있지만 뭐 트래블 버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장관이 새로 들어섰잖아요. 근데 그 장관이 지금 뭐 트래블 버블이랑 백신 여건을 논의하겠다는 멘트를 했어요. 그 트래블 버블 뭐 댓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하루에 5,600명 확진자가 나오는데 누가 해주겠냐 뭐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던데 어쨌든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하고 트래블 버블을 맺으면 스위스랑 한국은 이제 서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 거품이라고 해서 그 거품 안에 두 나라는 안전하게 있는 거고 다른 거품 밖에 있는 나라는 그 거품 장벽 때문에 튕겨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하면 이 유통업종의 회복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그쪽 부분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런 흐름을 지금 반영해서인지 2019년도 이후에 한 번도 뚫지 못했던 20개월 선을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예. 항상 시세는 20개월 선을 돌파하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그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 하나 어느 정도 선까지 보세요? 30만 원대까지는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만 원에서 35만 원이 일단 네. 2020년도 1월 달에 기록했던 최고가예요. 그때 33만 3,500원. 그게 고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1년 만에 그 20개월 돌파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라인까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30에서 35만 원 선까지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오늘 4% 넘는 상승력 나타내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한국콜마입니다. 예. 지금 다 이런 종목이에요. 20개월 그러네요. 선에 한국콜마는 지금 언제냐면은 2016년에 20개월 선이 붕괴된 이후에 몇 년 만에, 5년 만에 20개월 선을 돌파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5년 만에. 그 2014년에서 16년에 사드 보복 일어나기 전에까지는 좋았거든요. 사드 보복 일어나고 나서 화장품이 다 망가졌어요. 중국 소비주랑 오리온이고 뭐고 사드 보복 한 번 때문에 중국 의존도 높은 것들은 다 망가졌거든요. 중국의 무서움을 알긴 알았는데 뭐 중국이 미워도 지금 어쩔 수가 없죠. 의존도가 높은 종목들은 그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화장품 순수하게 화장품 OEM을 하시려면 코스맥스 하시고요. 한국콜마는 지금 HK 이노엔이라는 자회사의 급성장이 지금 네. 여기 지금 깃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산 신약이 32호까지 나왔더라고요. 원래 베스킨라빈스 31위까지였는데 32가 나왔어요. 31이 바로 유한양행이 레이저 티닙을 그 수입을 해다가 팔았던 그 랭나라정이라고 불리우는 그 약이고요. 32호가 이번에 그 셀트리온이 내놓은 레키로나주 그게 됐어요. 근데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 중에 LG화학의 제미글로가 지금 제일 잘 팔리고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신약 중이에요. 2위가 보령제약의 카나브예요. 3위가 HK 이노엔의 K캡정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성장성이 있어서 HK 이노엔은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한국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만 원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6만 원 선까지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1차 목표가 6만 원 한국콜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을 보죠. 예,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것도 20개월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돼. 20개월 선하고 이격 높은 것들은 네.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지금 다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요즘에 이렇게 빈센조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세요. 저 정말 네, 좋아합니다. 송중기 씨는 예.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네. 어쨌든 빈센조를 보니 뭐 빈센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시청률이 지금 10%를 넘지 않았어요. 예. 뭐 펜트하우스처럼 30%를 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공중파에서 요즘 완전 종편에 완전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대로 된 게 없는데 9% 10%면 엄청 높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공중파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스튜디오 들어가면서 작가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을 쓰면 히트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요즘에는 사실 동남아시아 중국만 노리다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뭐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스위트홈이 세계 3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유럽에도 우리께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사실 우리 한국적인 뭐 대장금 같은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이탈리아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도 노려볼 수 있다. 이탈리아 마피아 얘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10만 원 이하에 있는 이 가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대에 사서 10만 원 근방에 사서 11만 원, 12만 원대까지 가는 전략이 뭐 지금까지 잘 날아가는 것보다 상당히 안 갔잖아요. 예.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거. 이런 걸로 지금 다 옮겨야 될 것 같은 저는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10만 원 이하 9만 6천 원대 흐름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차적인 목표가 11만 원에서 12만 원 선까지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 관심주 차례입니다. 네, FNF입니다. FNF 오늘 요? LG화학이 8% 오른다고 8% 올라서 많이 그 좋다고 8%를 더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8%를 반등을 할 때 갈아타야 돼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익을 내고 네. 나와야 된다. 예. 수익을 못 내신 분도 손절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어차피 다른 분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제 의견입니다. FNF 같은 경우 지금 의류업종이 괜찮아요. 네. 지금 뭐 FNF도 그렇고 한섬도 그렇고 더 네이처홀딩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아까 지금 백화점 얘기를 했지만 결국 백화점에 가는 거는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사 입고 이러고 그쵸. 싶은 심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MLB가 원래 성장의 모멘텀이었는데 MLB가 아까 면세점 얘기 드렸잖아요. 예. 여행 안 가도 면세품 사게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또 비행기 타고 면세 여행하는 거 있어요. 지금 잘은 안 됐는데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면세품 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안 되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쵸. MLB가 원래 면세점에서 잘 됐는데 이쪽이 라인이 완전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해낸 게 중국의 티몰 같은 데 FNF에 MLB를 입점시키고 중국에다 오프라인 매장을 완전 확장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예. 시점 그게 잘 됐어요. 그리고 지금 디스커버리가 그 선방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지금 젤네일 업체를 하나 인수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에코마케팅이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기업이 예. 있잖아요. 거기서 오호라의 글루가를 히트를 쳤거든요. 그 업계에서 원래 데싱디바가 1등이고 그다음에 젤라또레 팩토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호라의 글루가가 나와요. 근데 네. 그걸 히트를 시켰는데 FNF도 젤레일 시장을 지금 공략하려고 여기 나섰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의류랑 이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세트로 파는 거 한섬도 화장품에 진출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해서 의류업 중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언택트보다 이제는 콘택트에도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오늘 FNF까지 관심주를 알아봤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선, 손절 라인은 13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내일도 12시 50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